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테슬라죠. 사실상 분석해드릴 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 조정은 안 보이죠. 지금 제가 한 400달러대, 500달러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과 가파른 조정 또 가파른 상승은 이 손바뀜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변곡점일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럴 때마다 손바뀜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이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은 있겠지만 이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시대를 이끄는 기업의 그런 전형적인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신호등 정지선 혹은 신호등 이제 초록불, 빨간불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이제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만약에 자율주행을 이 테슬라가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어쩌면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절반 정도를 테슬라가 장악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글 쪽, 그러니까 웨이모 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허구다.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며 테슬라는 웨이모에 비해서는 전혀 그런 비빌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구글 진영 쪽, 이제 그쪽의 데이터를 좀 저도 살펴보는데 이 테슬라의 판매 차량의 자율주행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서 내놓는 연구 자료는 이 구글과 같이 혹은 크루즈라던가 인텔, 뭐 바이두 이러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과 같이 제한된 연구 트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도시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시범 사업 운행 시설이라던가 이러한 제한된 시설에서 했었던 자율주행 데이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실제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있고 그 쌓아나가는 데이터 양이 다른 기업들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 실전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연구 트랙에서만 발표했을 때 테슬라가 자료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테슬라에 판매되는 차량의 그런 데이터를 생각한다면 압도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대략적인 것이고 레벨 4 이상의 이제 그런 자율주행 차들이 나와야지만 사람이 잠을 자면서 혹은 게임을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하시되 다만 지금까지의 혹은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를 뛰어넘을 그런 기업은 저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웨이모 역시나 가장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연구 트랙에서 한정된 데이터만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각가지 교통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선두권은 당연히 테슬라와 구글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실전적인 데이터 혹은 데이터 양을 보았을 때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제 생각에 현대차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많고 수소차 중에서는 도요타와 함께 전 세계 글로벌리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으며 자율주행 역시나 앱티브를 인수함으로써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자율주행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리스를 한다거나 혹은 도입을 함으로써 현대차 역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된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은 뭐 엔비디아라던가 혹은 구글 그 두 개의 진영과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테슬라의 진영으로 나누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싶은데 개별 기업들 혹은 중소형 기업들은 분석할 능력이 없다거나 혹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그런 테슬라라던가 혹은 알파벳, 엔비디아 이 세 개 기업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세 개 기업 정도에서 충분히 이 시장을 리드할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 세 개 기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거나 100배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싶다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서 좀 보시는 것이 맞다. 저 역시나 이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송을 이번 주에 진행되는 멤버들끼리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멤버 전용 분석 영상에서 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의 기술력을 보더라도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그런 기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 이쪽에 대한 자율주행의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이 소프트웨어는 다 말씀드렸죠. 구글과 테슬라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자면 엔비디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반도체 칩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직은 단 한 번도 분석 영상으로 찍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기술력과 세계 5위 기술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멤버들끼리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멤버 전용 분석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는 아직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 여러 분석 자료를 좀 보고 있고 저 역시나 그에 따른 제 의견을 이제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좀 설렘이 가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단일 산업만 봤을 때 이 자동차를 뛰어넘는 산업이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동차 시장만 봐도 2천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혹은 2천조가 넘는 시장이 어떤 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시장이라던가 혹은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10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은 아직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되지만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저가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투자자라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업체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웨이모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도 누적 액으로 봤을 때, 누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0배 이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자료도 있는 만큼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지만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인 만큼 앞으로의 이러한 약진에 대해서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저 역시나 500달러대, 600달러대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고 10년 뒤에는 애플의 8배 이상을 이제 매출액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금의 애플 기준입니다. 지금 애플 기준으로 8배 이상을 이제 매출액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쪽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자율주행 데이터들 혹은 이제 완성차 업체라는 점 그리고 모든 부분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웨이모조차 소프트웨어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역시나 자율주행 데이터, 액티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또 완성차 업체라는 점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그랩이라던가 아니면 우버 혹은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 정도로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패권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의 그 진보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앞으로 에너지는 전기차 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기술이 이 전기차, 이 전기로 대변되는 에너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다. 너무나 설레는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의 자율주행 그런 레벨이 있다면 레벨 4부터가 자율주행입니다. 레벨 4부터가 운전자가 잠을 잔다거나 혹은 운전자가 영화를 보고 딴짓을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4부터이고, 지금은 유일하게 테슬라가 레벨 3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뭐 자료를 본다거나 들리는 얘기로는 2.5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만 하더라도 전 세계 탑권입니다. 탑권. 다만 테슬라가 유일하게 3을 뛰어넘고 있고, 2.5와 3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레벨 2까지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이고, 레벨 3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 자료가 많기 때문에 레벨 2.5와 3은 최소한 몇 년 정도의 기술 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과 4는 더 큰 기술 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나 레벨 4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그런 점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그런 의견을 본다면,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본다면 2025년부터는 레벨 4 역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 수직 기어라가 결국 2025년부터는 빛을 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지켜보면서 좀 관심권에 둘 만한 기업이지 않나.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1000가 넘어섰고 시가총액 1위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도요타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1위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했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동성이 큰 그런 구간까지 온 것이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다. 테슬라는 영업이익 기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테슬라 같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기업들은 이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으로 왔을 때 이것을 투자를 함으로써 캐펙스를 늘림으로써 단기 순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항상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고, 중국에서조차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애플의 아이폰과 비견되는 그런 시리즈물을 앞으로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에서만큼은 저는 100배 이상의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생각보다 꽤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잡아 나간다면은 부를 이루기에 훨씬 더 쉽겠죠. 안정적으로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테슬라와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